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한 대형 복합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태영건설 최대 사업장으로 공정률 78%를 넘어섰지만 추가 공사비 3,700억 원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태영 측은 대주단은행을 상대로 연이자 7% 수준의 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4.6%의 금리로 추가 자금을 내주는 상황인데 가장 안정적인 사업장에 7% 넘는 이자를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소 8% 이자를 요구하는 사업장 대주단은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주단에서 빠지겠다는 금융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 6%와 9.5%에서 간격을 좁힌 상태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전국 59개 사업장 가운데 또 다른 현장도 태영에 대한 추가 건설비 지원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모두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 원인인데 이를 증명하듯 PF 대출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 PF 연체율은 2.7%로 올랐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부동산 PF 대출을 실행했던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7%에 육박해 순손실만 5,559억 원,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 잇따르며 다시 4월 위기설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과도한 PF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면서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공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내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5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적자 전환으로 고금리 후폭풍과 부동산 PF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저축은행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1조 5,622억 원보다 2조 1,000억 원 넘게 감소하며 5,55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자 이익은 줄어든 반면 비용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PF 대출과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출 회수를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대손 충당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대손 충당금 전입액은 3조 8,73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3천억 원,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으라는 금융당국의 경고 영향인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실한 부동산 대출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연체율도 크게 뛰었습니다. 작년 말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은 6.55%로 3.41%였던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저축은행은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인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주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도 겹쳤다며 적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1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시중은행의 작년 4분기 신규 부실채권 규모 역시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시기 국내 은행들의 신규 부실채권은 5조 7천억 원으로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기업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이 전분기 대비 1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실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른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세간의 우려가 과도하며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되거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자기자본 9조 4천억 원, 8조 2천억 원으로 자기자본 순위에서 국내 증권사 중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이 두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S&P 글로벌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한국 증권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수익성 부담이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도 내놨는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시장 부양에 나서기 어렵고 이보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도 빨리 증가하지 못하고 이제 대출도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PF 위기의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들은 금융사에서 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은 아예 금년 수준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선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설 현장과 또 주택 시장에 존재 있는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와 공사비가 크게 오른 만큼 정부 발주 공사 비용을 현실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